네, 안녕하십니까. 서울광입니다. 네, 지금 공항에 와 있는데요. 지금 제가 출국을 앞두고, 박 교수님과 함께 또 두바이 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항에서 지금, 출국 출석 전에 지금 또, 잠깐 한번 전해드릴 게 있어서, 어, 앞선 영상에서 이제, 미국의 선택이 중요하다. 앞으로 미국이 어떤 자세를 보일지 중요하다고 얘기를 드렸고요. 이란의 지금 선택도 아주 중요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란도 상당히 큰 딜레마에 있죠. 이스라엘의 엄청난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보복을 해야 되는데요. 근데 어떤 방식의 보복이 될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죠. 당연히 지금 뭐 드론과 탄도미사일만 계속 쏘고 있는 것이고, 기존에 이란이 했던 얘기는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를 공격한다면, 이스라엘이 우리를 공격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미군의 군사기지를 공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아랍 국가의 원전도 공격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아직 그런 얘기는 있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최악의 상황으로 가지 않은 상황입니다만, 상황이 급변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이란도 고민인 게, 이스라엘에 엄청난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계속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반격을 할 것인가, 그리고 그 반격이 큰 성과를 내지 못했을 경우, 지금 이스라엘 쪽에서는 이번에 탄도미사일 오늘 아침에 한 150발 정도 공격을 받아서 민간인 한 명이 사망하고, 그 다음에 여러 명이 지금 부상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외에 큰 아주 피해를 지금 입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란의 선택은 또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이제 민간인 지역을 폭격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쪽에서는 이스라엘 민간인 지역을 폭격했기 때문에 우리의 대응도 좀 달라질 것이다. 그래서 이란 내 어떤 중요한 시설들 공격할 가능성도 있고, 또 민간인 피해도 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만약 이렇게 된다면, 디포테이션으로 간다면 상황은 더 악화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란은 이제 혹시 미국이 여기에 지금 이스라엘과 같이 작전에 참전한다면 주변에 있는 미군 군사 기지를 진짜 공격할 것인지, 거기도 상당히 큰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란으로서 큰 딜레마죠. 그런데 가장 안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어요. 미군을 공격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또 미군을 동원해서 이란을 공격할 수도 있고, 이스라엘과 같이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이란은 상당히 이제 더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 있습니다. 미군이 직접 움직인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은 어찌 보면 상당히 위험한 모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럴 가능성은 낮다. 그리고 이제 주변 지역에 있는 아랍 국가의 원전, 이것도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에 사우디나 UAE나 카타르 이런 국가의 원전을 공격했을 경우 주변 국제사회의 비난이 또 커질 것이고, 그 다음에 미국이 또 가만히 있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란의 남은 선택지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냥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고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공격이 큰 성과를 내지 못했을 경우, 이란이 할 수 있는 선택은 무엇인가? 이게 또 이란의 큰 딜레마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이 전쟁 양상이 바뀔 것 같고요. 시간도 거기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선택지도 상당히 어렵고, 이스라엘을 도와서 같이 지금 이란을 공격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중재자 역할로 남아있을 것인지, 아니면 핵협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이란을 압박할 것인지. 그러나 현 상황에서 이란이 핵협상으로 다시 돌아올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란도 딜레마이고요. 미국도 상당히 큰 딜레마이고, 흥미로운 것은 지금 이스라엘의 이번 공격에는 이란 시내에, 테헤란 내에, 이란 도시 내에 이미 모사드 요원들이 들어가서 드론과 미사일을 쏠 수 있는 기지를 이미 만들어 놨다. 그래서 이란 내부에서 지금 드론으로 이란이 이스라엘을 보복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기지라든지 미사일 자체를 지금 제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사드 요원이 활동하는 모습들이 이미 이스라엘 방송에는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란 내에 벌써 모사드 공작센터가 만들어졌다는 것, 상당히 지금 놀라운 그런 영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스라엘이 왜 지금 이렇게 긴박하게 공격을 했는가? 뭐, 여러 방송을 보셨고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만, 가장 큰 것은 역시 미국과의 핵협상이 거의 뭐 진전이 없는 상황이고, 여러 차례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나타냐후 총리도 핵협상이 실패하면 무력으로 간다고 얘기를 했고요. 또 다른 중요한 변수는 이스라엘 쪽에서 하는 얘기는 최근 이란이 핵실험, 즉 핵무기를 만들기 위한 비밀 작전에 돌입했다는 그런 첩보를 입수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것은 이스라엘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그래서 확인할 길은 없으나 또 이번 전쟁을 개시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란이 핵 실험, 즉 핵무기를 만들기 위한 비밀 작전에 돌입했다는 그런 이스라엘의 주장이 있고, 그 다음에 이란이 계속해서 탄도미사일을 생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새로 만든 탄도미사일을 또 새로운 은닉 장소로 옮기려 한다는 그런 첩보도 있고, 새로운 장소로 옮기게 되면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그 탄도미사일 저장고를 공격하기는 상당히 더 어려워질 수 있죠. 자, 이런 것들이 지금 이스라엘은 우리가 이번에 이란을 공격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러한 이란의 핵무기 개발 의도를 꺾기 위해서는 핵과학자 기술자, 그리고 실제 또 군 수뇌부를 암살한 이유는 이란의 반격 능력을 저하시키기 위해서 반격할 공격을 작전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명령자들을 지금 군 수뇌부를 다 암살한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이스라엘 보복 공격이 생각보다 느려지고 있지만 여전히 이란의 탄도미사일은 최소 뭐 1000발 이상 정도를 1000기 정도 이상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아직 안심할 때 아니다. 전쟁이 더 길어질 수 있고 훨씬 더 전쟁이 격화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 중국, 유엔, 뭐 미국, 계속해서 프랑스도 마찬가지고요.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이 충돌 양상이 디에스컬레이션, 더 악화되지 않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할 텐데, 그것이 이제 얼마만큼 성공을 거둘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공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